여수요중 2학년 친구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역사 선생님 박성완 선생님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영상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여러분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학습을 하고 있다고 선생님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역사라는 과목의 첫 강의를 시작을 하도록 할 건데 바른 자세로 집중해서 영상을 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차시에 제1차시에 학습할 내용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선생님이랑 하나하나씩 역사라는 과목을 배워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살면서 역사라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데 역사라는 단어를 네이버에 한번 쳐보세요. 굉장히 많은 뜻이 나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학습으로서 역사라는 의미는 우리 교과서에서 크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과거에 있었던 그 사실 그 자체를 우리가 역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과거에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 그 자체이기 때문에 이 사실로서의 역사는 또 다른 말로 객관적 의미의 역사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392년 조선이 건국되었다. 또는 1592년 일본이 쳐들어와서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이런 것은 실제로 일어났던 역사적 사실 그 자체예요. 바로 이 첫 번째 의미가 될 수 있겠죠. 또 다른 예로 2020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런 것도 시간이 지나면 역사적 사실이 될 수 있겠죠. 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은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되는 거죠? 네, 맞아요. 바로 이러한 역사적 사실들이 누군가 기록을 해서 우리가 그걸 책이나 이야기를 통해 알게 되는 거죠. 방금 선생님이 역사를 기록한다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 역사를 기록하는 주체는 누구인가요? 우리 집 강아지가 막 역사를 기록을 하나요? 아니면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가 똑똑해서 막 있는 사실들을 다 기록을 해주나요? 아니에요. 역사를 기록하는 주체는 바로 사람, 즉 인간이라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사람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사상이나 감정을 가진 동물입니다. 다시 말해 역사는 개인적인 사상이나 감정을 가진 사람이 기록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주관적 의미가 들어가 있는 학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의 두 번째 의미인 기록으로서의 역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두 말이 너무 어렵다고요? 그렇다면 선생님이랑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페이스북 피드에 글을 올린다고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A라는 친구가 있고 B라는 친구가 있는데 자, A라는 친구는 페이스북 피드에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어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학교도 가지 않고 맨날 놀 수 있어서 너무나도 좋다, 이렇게 글을 올린 A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반대로 B라는 친구는 이런 식으로 글을 올렸네요. B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학교도 못 가고 너무 답답하다, 선생님과 친구들이 너무 보고 싶어요 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의 역사적 사실, 2020년 봄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였다 라는, 이거는 첫 번째 의미인 과거에 있었던 사실 그 자체잖아요. 이런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A라는 친구랑 B라는 친구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다른 식으로 기록을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렇다면 쌤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왜 같은 사실을 가지고 A와 B는 다른 식으로 의견을 표현을 했나요? 네, 맞아요. 그것은 방금 앞서 선생님이 설명을 했던 것처럼 사람은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사상이나 감정, 그리고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의 사건을 가지고도 다른 기록을 표현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어때요?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역사를 기록하고 연구하는 사람을 역사가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했는데 역사가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 역사를 기록을 하고 연구를 할까요? 역사가들은 옛 사람들이 남긴 흔적들을 가지고 기록하고 연구를 하는데 이러한 옛 사람들의 흔적을 우리는
사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개 사료 아니에요. 강아지들이 먹는 사료가 아니에요. 역사 자료. 역사 자료의 두 번째 글자, 네 번째 글자를 따서 사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사료는 옛 사람들이 막 적어놓은 문서나 책만 해당될까요? 아니에요. 방금 선생님이 말했던 것처럼 옛날 사람들이 기록해놓은 책이나 문서가 될 수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일기 또는 비서, 그다음 생활 도구, 또 옛날 사람들이 써왔던 집, 또는 꼭 기록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민담이나 전설 같은 것도 모든 옛 사람들이 남겨놓은 흔적들을 우리는 사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역사가들은 이렇게 옛날 일들을 모두 다 역사에 기록을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신문이나 뉴스를 한번 봐보세요. 오늘 하루에만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나요? 이렇게 있는 사실들을 모두 다 기록을 하게 되면 역사의 양이 너무 많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역사가들은 사료 중에서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그 중에서 역사가의 핵심적인 역할은 바로 이렇게 수집된 사료가 이게 진짜 역사적 사실인지 아니면 가짜인지 구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서 믿을 만한 사료를 골라서 자신의 해석을 더해 역사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누가 선생님한테 카카오톡을 보냈어요. 읽어볼게요. 성환쌤, 그러면 역사를 왜 배워야 하나요? 역사를 공부하면 무엇을 배울 수 있나요? 지금부터는 우리가 역사를 왜 공부하는지, 역사 학습의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제 화면에 총 4가지를 띄워줄 건데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큰 소리로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재 서 있는 위치를 파악하고 우리가 누구인지 이해할 수 있다. 2020년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선생님과 함께 역사라는 과목을 공부하면 알 수 있고, 더 나아가 현재뿐만 아니라 우리가 미래에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 탐구를 해볼 수 있는 과목이 바로 이 역사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자, 둘째, 삶의 교훈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흔히 역사는 과거를 비추는 거울이다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어떠한 역사적 사실을 통해 반성해야 될 점과 또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대비해야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역사적 사고력과 판단력을 기를 수 있다. 여러분, 역사 말고 수학이랑 과학도 공부하죠? 수학 문제를 잘 풀고 과학적 원리를 잘 이용을 하면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써요. 수학적 사고력이 높다 또는 과학적 사고력이 높다 이런 말을 많이 쓰게 되죠.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라는 과목을 통해 우리 선조들의 다양한 삶을 탐구하고 진취적인 문화를 창조해 나가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역사적으로 생각하는 힘을 기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알 수 있다. 여러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넘어서 선생님은 조금 더 덧붙여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역사라는 과목은 우리가 한국의 역사만 배우는 게 아니에요. 앞서 오리엔테이션에서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세계의 역사도 함께 배우게 되는 것이거든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형성해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누구예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BTS죠?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우리 한국 음악 방송에서만 공연을 하나요? 네, 아니에요.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뉴욕이나 런던, 파리 전 세계적으로 공연을 하고 우리 K-팝을 알리고 있는 그룹이 바로 이 BTS가 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제 세계 시민으로서의 정체성 또한 형성하는 자세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우리 사회 주변에는 다문화 가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만 해도 주변에 다문화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2020년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는
이러한 다문화 가정 학생이 똑같이 한국 국적을 가지고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세계의 역사를 배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피부색이 다르다고, 그리고 조금 나랑 다르게 생겼다고 이들을 차별을 하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열린 마음을 가지고 또는 개방적인 자세를 바탕으로 역사의 주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선생님이랑 했던 이야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는 무엇인가요? 라고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대답을 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면 되겠죠. 자, 선생님 한번 읽어볼게요. 국가와 민족이 경계를 넘나드는 세계화 시대를 맞아 우리는 무슨 자세를 가지고? 개방적인 자세를 가지고 한국사를 발전시켜 나가야 됩니다. 선생님 하면 만점. 끝났어요. 요수여중 2학년 친구들, 이렇게 우리가 온라인으로 첫 수업을 하게 되었는데 어떻게 잘 배운 것 같나요? 중학교에 들어와서 처음 배우는 이 바로 역사라는 과목 재밌을 것 같지 않나요? 오늘 우리가 학습한 부분은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의 분량이 되겠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과서를 차분하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매 차시 강의가 이런 식으로 영상 강의가 끝나면 선생님이 구글 클래스룸에 형성평가, 학습 과제를 올려줄 거예요. 강의가 끝나면 이 학습 자료와 교과서를 참고하여 그 형성평가를 작성을 하고 과제방에 올려주시면 이것은 선생님이 수행평가 영역 중 포트폴리오 영역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선생님 강의 듣느라 고생이 정말 많았고요. 자, 다음 강의는 이제 우리가 17페이지부터 인류의 출현과 선사시대 문화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다시 역사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